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블 해싱, 리해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예. 해싱은 정말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알고리즘 배울 때도 계속 이 해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콜리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해싱입니다. 해싱이 참 좋긴 좋은데요. 이 콜리전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죠. 그 콜리전을 잘 해결해야 좋은 해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리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세퍼리 체이닝, 오픈 애드레싱. 세퍼리 체이닝은 링크 리스트 사용하는 거. array of linked list. 예. array를 쭉 만들어 놓고 이 array 헤더가 여기가 다 링크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 거죠. array of linked list를 사용하는 거다는 거고요. 오픈 애드레싱은 그 링크 리스트 그런 거 복잡한 거 사용하지 말고 그냥 array에다가 다 저장하자. 그 다음에 array에 빈데 오픈되어 있는데 가서 저장하겠다. 충돌이 일어나면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더블 해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linear probing, quadratic probing 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더블 해싱 방법을 이용해서 콜리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해싱 펑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됩니다. 해싱 펑션 키를 집어넣고 해시 밸류를 얻어내는데 이 얻어낸 해시 밸류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해시 밸류 플러스 펑션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보는 게 i입니다. 그러니까 i가 증가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 시도했을 때 잘 되면 좋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용한 해시 펑션의 해시 값이 충돌이 일어나면 뭔가 하나 더하자는 거예요. 이 더하는 값이 또 다른 h'(x) h'(k) 또 다른 해시 펑션을 만들어서 더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1, 2, 3 뭐 이런 것들을 더해봤는데 1, 4, 9, 16 이런 것들을 더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시 펑션을 한 번 더 써보자는 거예요. 특이한 아이디어죠. 근데 이 해시 펑션을 더할 때 요거랑 똑같은 해시 펑션을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뭐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시 펑션보다 조금 작은 해시 펑션을 써보자는 거예요. 여기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가 그 초이스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f of i는 i 곱하기 또 다른 새로운 해시 펑션에 i를 곱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해시 펑션이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다가 뭐 제곱을 곱해줘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리니어하게 1, 2, 3, 4 나가고 h 프라임 x 또 다른 해시 펑션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이 또 다른 해시 펑션은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Good choice for h 프라임 x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h 프라임 x는 어떤 r 마이너스 여기 x mod r 여기 x는 물론 키 값입니다. 키. 근데 키 값인데 이 r은 뭐예요? r은 프라임 넘버인데 less than table size. 그러니까 테이블 사이즈도 프라임 넘버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사이즈가 지금 11이다. 그럼 그 다음 하나 작은 그럼 7이면 되겠죠.
지금 현재 7이라고 하면 뭐 5를 쓰고, 뭐 19 지금 테이블 사이즈라 그러면 뭐 17을 쓴다든가, 뭐 7을 쓴다든가, 5를 쓴다든가. 하여튼 지금 현재 테이블 사이즈보다 작은 프라임 넘버를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시 펑션이 정의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h 프라임 x r 마이너스 x mod r는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키가 들어와서 그것을 mod 10으로 해봤어요. 그 r은 7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계산하기 좋게 그냥 프라임 넘버 써야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 10으로 썼어요. 그래야 나머지를 쉽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49이라고 하면 mod 10이니까 나머지는 9이잖아요. 9. 근데 콜리전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 첫 번째 새로운 해시 펑션을 적용하려는 거죠. 그러면 R7 여기 7 그 다음에 49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9은 항상 일정하게 9입니다. 9 그 다음에 1 그리고 6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77이 49 하면 여기 0고요. 7 10 하면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0고 7에서 0 7하고 곱하기 1 하니까 7, 9 그러면 16이겠죠. 16을 mod 10으로 하면 6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설명을 더 했네요. 여기 i라는 건 i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이 되고 여기 적용되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는 h 프라임 x 또 다른 해시 두 번째 해시 펑션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콜리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h249 이거 같고요. 여기 다 같죠. 다 같고 여기 1 대신 2가 되고 여기는 또 다 같은 거예요. mod 10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만 달라진 거죠. 2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왔습니까? 7 mod 49 mod 7 77이 49 여기 0죠. 그건 7이죠. 곱하기 1 한 거죠. 그럼 여기는 또 항상 같은 거예요. 7 그럼 2하고 곱하니까 14가 되겠죠. 14하고 여기는 9이 항상 똑같은 거죠. 9 14 플러스 9 23죠. mod 10 3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세컨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이중 해시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43, 25를 여기다가 더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시 펑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입니다. 43는 여기 지금 들어온 거죠. 43 mod 13 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39에서 43 빼니까 4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4에 가보니까 이미 17이 들어가 있죠. 그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h of 1을 계산합니다. 43는 항상 여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7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6가 되겠죠. 6, 7이 42 7 마이너스 1은 6가 되겠죠. 그래서 4하고 6하고 더하면 10 그래서 mod 13 하니까 10이 나오네요. 10 그럼 10에 가봅니다. 10이 비어있네요. none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43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probe sequence는 뭐가 되겠습니까? 4하고 10입니다. probe를 어디다가 대어 받느냐,
어디를 조사해 봤느냐. 4하고 10을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가 들어왔을 때 25를 계산해 봅니다. 25를 계산해 보니까 처음에 12가 나왔어요. 12에 가보니까 콜리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컨드 해시 펑션을 여기다가 더해 줍니다. 그죠? 근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 이걸 하나씩 더 증가시킵니다. 25 mod 7 372 21 나머지가 4가 되겠죠. 7에서 4 빼면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12 이미 계산한 거죠. 12는 계산이 되어 있고 3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도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3을 2배로 하면 됩니다. 6.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3이 나오겠죠. 그거를 3배 하면 됩니다. 9. 이렇게 해서 세컨 해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2가 나왔을 때 가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5가 나왔을 때 가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또 8이 나왔을 때 가보니까 none이에요. 반갑죠? 이때 2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25를 인서트 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브 시퀀스가 뭡니까? 맨 첫 번에 1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왔고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시퀀스가 저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25 여기 들어가 있고 43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 해시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블 해싱 예제를 제가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여기를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근데 여기 채우면 뭔가 좀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채워보세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테이블 사이즈는 프라임 넘버가 좋다는 겁니다. empirical test, 경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테스트 경험에 의해 보니까 더블 해싱은 close to random 해싱 이래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골고루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이게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고루 우리가 슬롯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콜리전 레졸루션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엑스트라 해시 펑션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콜리전이 적게 일어난다는데 왜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해싱입니다. 해싱을 다시 하려는 거예요. 어느 때 다시 합니까? 리해싱이라는 말은 reconstruction of hash table이에요. 이미 해시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왜? 적재율, 로드 팩터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로드 팩터가 예를 들어 어떤 범위를 정해줬는데 그거보다 커지면 리해싱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 사이즈가 7이네요. 여기 새로 만든 테이블 사이즈는 얼마예요? 17. 둘 다 프라임 넘버죠.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엘리멘트들을 다시 해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사이즈가 바뀌니까 해시 밸류도 바뀌겠죠. 그거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리해싱이라고 합니다. rearranged.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때 원칙이 있어요. 로드 팩터가 이제 too high 할 때 다시 한다라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정해놔야 되겠죠. 나는 0.5에 하겠다. 나는 0.7에 하겠다. 뭐 이런 숫자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 이상 되면 바로 리해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리해싱 할 건지 체크하지 말고요. 언제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를 더하고 난 후에 람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의 엘리멘트가 있는지 늘 알고 있어야죠.
안 그러면 할 때마다 다시 카운트 한다 그러면 function of n이 돼버리잖아요. big of n이 돼버리면 곤란하죠. 카운트 하느라고 시간이 들면. 그리고 이제 여기 typically expand the table twice its size. 2배로 늘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but still prime number를 유지하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테이블 사이즈가 2라 그러면 이거를 2배 하는 겁니다. 4가 되죠. 그럼 4 다음에 프라임 넘버를 찾는 거예요. 테이블 사이즈가 5다. 그럼 이거를 2배 하면은 10이 되겠죠. 10 다음에 프라임 넘버를 11을 찾는 겁니다. 11이라 그러면 2배 하면 2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임 넘버 23를 찾아서 테이블 사이즈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다 지금 현재 있는 엘리멘트들을 다시 다 하나씩 해시하면서 테이블에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리해싱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제가 있네요. 여기 x가 키가 들어오면 그것을 마드에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로드 팩터를 계산합니다. 근데 마침 insert 23 했더니 로드 팩터가 0.71까지 증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로드 팩터 맥시멈이 0.6이다. 이 값과 비교하니까 이 값이 커졌으니까 리해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람다 맥스보다 크니까 리해싱을 해서 이런 테이블이 다시 작성이 됐고요. 테이블 사이즈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처음에 7이니까 7 times 2 하면 14이고요. 14 다음에 프라임 넘버는 얼마예요? 17. 17이 그 두 번째 테이블 사이즈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 팩터를 계산해 보니까 0.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데 인설트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해싱의 목적인 big of 1 time complexity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해싱 어널리시스, 로드 팩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스몰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거를 big of 1 항상 constant time에 delete 할 거, insert 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람다가 커지면 비교하는 게 많이 일어나겠죠. 슬롯 찾아가느라고. 그러니까 콜리전도 많이 일어나고요. 좋지 않다는 거죠. 리해싱 어널리시스. 그 리해싱을 언제 하느냐? 조사해 보니까 오픈 애드레싱일 때는 보통 0.5 이상 될 때,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체이닝 할 때는 0.75 이상 되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해싱 테이블은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이다. 왜냐하면 테이블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자주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테이블 사이즈의 2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넥스트 프라임을 찾아서 그만큼 최소한 2배의 크기로 테이블 사이즈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엑서사이즈가 있네요. 여러분들 해보라고 제가 엑서사이즈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싱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죠. 컴파일러, 심볼 테이블. 예를 들면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다양한 함수들도 있고 베리어블 이름도 있고 다양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빨리빨리 액세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찾아가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오브젝트,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해시밸류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설치하는데 가장 빠른 알고리즘 하나가 이런 해시 테이블, 해시맵, 해시맵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해시 테이블.
그래서 다음 우리 해시 테이블 구현하는 거는 해시 맵이라고 저희들이 불러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딕셔너리 룩업, 다양한 딕셔너리 필요한 게 해시 테이블입니다. 딕셔너리가 바로 그거죠. 파이썬에 있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나 그 다음에 C++에서 이 해시맵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제공합니다. 서머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머리 할 것도 없겠네요. 테이블 사이즈는 프라임 넘버를 사용하고요. bigger of 1를 유지하려면 람다가 일정 공보다 작도록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컬리전은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레졸루션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리전 찬스가 점점 디크리즈 되는데 더블 해싱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